최근에 이런 부분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기존 계좌가 망가져서 뭔가를 할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실제로 사연이에요. 실제 사연. 2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1.2억이래요. 1.2억. 자, 그러면 이 안에는 그리고 안에는 종목이 한 3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아마 지금 저보다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계좌가 원금 복구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이대로 두면 원금 복구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게임의 법칙이에요. 게임의 법칙. 이게 뭐냐면, 자, 그냥 2억짜리 안 좋은 펀드, 진짜 운영 그지같이 되는 그런 펀드 있잖아요. 그쵸? 2억짜리 안 좋은 펀드에 가입한 거예요. 가입했는데 펀드가 망가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펀드가 2억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좀 게임으로 생각해 보잔 말이죠. 1.2억을 2억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2억짜리를 갖다 2억으로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만약에 30% 수익을 갖다가 그냥 3번 하면 되는 거죠. 뭐 간단합니다. 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회원 중에서 그런 분 있었죠. 그렇죠? 마이너스 40%였는데 이분 가입하셔가지고 한 달 수익률이 얼마예요? 5월 한 달 수익률이 50%였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다 복구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기존 주식을 정말 아픔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갖다 1대1 방에서 드리잖아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 맨날 단 거 먹고 운동 안 하고 막 그래서 건강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제 먹는 거 식단 이렇게 조절하시고 운동도 이렇게 하시고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냥 병원만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안 지켜. 처방을 갖다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냥 건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더 안 좋아져요. 왜냐?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물린 주식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추세가 맛이 간 종목입니다.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거로 지금 짬뽕이 돼 있기 때문에 믹스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계좌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아질 수가 없어요. 뭐 가능성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제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게임의 법칙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1.2억짜리 2억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 많이 물린 종목들을 정리를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첫 번째, 주식시장에 좋은 기회는 언제입니까? 시장이 조정일 때, 많이 빠졌을 때, 많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유 중인 주식들이 하락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포에 질립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락하고 그랬을 때 좋은 주식, 좋은 타점이 나와요. 그쵸? 우리가 알잖아요.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사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게 기존 주식에 당해가지고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추세가 하락 중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 갈수록 더 안 좋아집니다.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처방을 해주세요. 근데 처방을 했는데 무시해. 그럼 어떻게 돼요?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더 큰 거는 이거 하락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회를 놓친다는 거.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좌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회원분 중에 뭐 어떤 분들은 막 수익률이 막 엄청 좋아요. 뭐 2배 뭐 이상 나고 수익 많이 난 분들은 엄청 났던데. 그래서 이 결단을 갖다가 무조건 내려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5개월에 2배를 갖다 만든 노하우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한번. 실제로 2배 수익 난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분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볼린저 밴드를 갖다가 뭐 이분이 볼린저 밴드 활용한다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추가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도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걸 갖다 계좌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일단 5개월에 2배 수익 낸 노하우를 갖다가 잠깐 여러분들과 살펴보면 100%가 수익이 났어요. 그쵸? 5월 9일부터죠.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해서 5월 10일. 그러니까 10월 10일이 돼야 일단 뭐 100% 5개월인데 5개월이 채 안 된 사이에 지금 2배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로 날짜가 아무튼 뭐 9월 25일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네이버 떴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100%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혹시 주식 투자가 처음이셨나요? 저와 함께 했던 게 5월 9일부터인데 이분은 지금 이제 10년 동안 10년 넘게 매매를 해오던 분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한동안 매매를 갖다가 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5월 대선 때부터 그러니까 감각은 있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5월부터 5천만 원으로 다시 시작을 했다. 5천만 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5개월이 안 돼서 1억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가 났죠. 그렇죠? 네. 이전에는 수익이 많이 안 났다. 장도 별로 안 좋았고. 네. 그런데 이제 시장도 좋았고, 그리고 여러모로 좋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캘핑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단타 막 수십 번 투자는 그런 것도 아닌데 포트폴리오 매매를 갖다가 해서 5개월 만에 계좌 수익률이 2배가 났다. 제가 증권업계에 20년 있었지만 이런 수익률은 실제로 처음 봅니다. 날고긴다는 자문사들도 이런 수익은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름 있는 자문사들은 모두 다 그 대표들을 제가 만나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있던 데가 뭐 증권회사의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문사 대표들은 거의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1년 수익률은 30%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평균 수익률을 30% 되는 데에는 뭐 사실 우리나라에 그냥 한 2개 정도의 2개, 한 3개 정도?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훨씬 못하죠. 기껏 해봤자 뭐 한 10% 연수익률. 근데 지금 5개월에 100%, 더군다나 포트폴리오 매매를 갖다가 한 뭐 5종목에서 7종목 정도로 갖다가 트레이딩을 하는데 5개월에 100%가 났다. 이런 건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제 리스크 관리죠. 그래서 이제 장도 좋았고 대표님 종목도 좋았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손절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카톡방에 뭐 일단 뭐 4천 분 정도가 있는데 많이 간과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다. 그래서 추천주 비중 제시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추천주 비중 제시에 대해. 자, 손절 없이 수익만 계속 쌓아가는데 수익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수익이 안 날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2배를 갖다가 어떤 분은 한 4개월 만에 하고 어떤 분은 한 2년 가도 힘들다. 예,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종목들이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네. 근데 이분도 핵심은 이거였죠. 처음에는 비중을 3%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종목당. 왜냐하면 제가 그걸 제시를 하거든요. 우리 그 비중표가 있어요. 처음에 2개월 미만 때에는 최소한 적게 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처음에 기존에 아마 이분이 기존에 보던 차트하고는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낙주 매매가 많기 때문에 기존 차트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3%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보통 뭐 이제 1개월 종목당 기본 5%, 2개월부터는 이거에 50% 늘려가지고 종목당 기본 7.5, 3개월 이후부터는 기본 10%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종목을 보유한다 그러면 한 7, 80% 되겠죠. 그렇죠? 이분도 처음에는 이제 의심으로 가입을 했는데 10종목 정도 계속 손절 없이 계속 수익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늘렸다. 그렇게 했는데 5개월 만에 2배가 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나 수익이 나나. 뭐 물론 이제 뭐 한전기술 같은 게 매수하고 바로 다음날 뭐 상한가 가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어보시면 종목 수는 평균 7개 정도, 8개 넘어간 적은 없었다. 가장 짜릿한 매매는 아무래도 한전기술, 그쵸? 매수하고 다음날 상한가 갔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한전기술을 갖다 매수한 때가 언제예요? 자, 이날이죠, 그렇죠? 이날 이렇게 도치 하나 나왔을 때 이날 매수한 거죠. 이날 매수했는데 이날 매수가가 얼마예요? 7만 원이죠. 7만 원인데 한 뭐 3일 만에 11만 원 가고 7천만 원 샀으면은 뭐 1억 1천 가고 1억 2천 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7, 8일 만에 이 대형주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거기서 진짜 뭐가 있다. 네,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분도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신용도 없이 미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회원분 중에 제가 종목이 대형주를 하고 그리고 손절이 없으니까 신용하고 미수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일단 뭐 신용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하죠. 저도 놀랬다. 신용이나 미수 없이 다섯, 여섯, 여덟 종목을 포트폴리오 투자만 해서 5개월에 2배 놀랐다. 저도 놀랐다 그런 얘기죠. 대부분 다 대형주를 해요. 그리고 이분 직장인인데 전혀 무리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오전에 2시간 정도만 하는데 그냥 편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장인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분도 직장인이다라는. 제가 일단 뭐 주로 일단 뭐 업종 대표주로 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했죠 우리. 그리고 이제 오늘은 리가캠바이오 매수했죠. 그래서 어제 매수한 게 어땠습니까? 보시면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오늘 좀 그동안 계속 눌려 있다가 어제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어제 매수하고 오늘 4.6% 오르고. 그러니까 어때요? 급등주 하루 전날에 매수하는 거죠. 자, 리가캠바이오 우리 아침에 프리마켓부터 공략했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오늘 6, 7% 오르죠. 근데 이런 매매를 하면은 사실 손해 볼 수가 없잖아요. 손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뭐 진짜 5개월에 2배 나는 거 제가 보기엔 뭐 글쎄요. 뭐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자, 물려도 대표 종목으로 물리자. 맞아요. 이게 제 그거예요. 결론은 그냥 뭐 전문가 뭐 얘기대로 하면 된다. 네. 이분도 수익 많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손절이 없으니까 계속 이익만 쌓아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기본 지키고 그리고 이제 겼는지일과 과욕 안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결론은 뭐냐면 자율매매를 물론 좀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갖다가 10년 이상 하셨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좀 줄여야겠다. 자율매매는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별로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수익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냥 오히려 놓치지 말고 제가 이렇게 하는 포트폴리오를 잘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결론은 뭡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5월 달에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9월 달에 한 5개월 만에 원금의 2배가 났으니까 핵심은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10월이잖아요. 10, 11, 12, 1, 2, 3 내년 3월 말이 됐을 때 원금 4배가 되면 목표를 갖다 달성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를 명확히 드립니다. 목표가 명확하게 일단 6개월에 2배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뭡니까? 그러면 제가 얻는 건 뭐예요? 1년에 우량주 7종목 포트폴리오로 4배의 수익을 냈다. 혹은 2년이면 16배죠. 그렇죠? 16배의 수익을 냈다. 이러면 저는 아마 되게 유명해져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이 수익률이 누구의 수익률이냐 하면요. 그 일본의 BNF라는 사람이 있어요. BNF의 수익률이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수익률을 갖다가 BNF가 했던 것처럼 스윙 투자나 그런 것도 아니고 포트폴리오로 해서 수익을 냈다. 그러면 저는 아마 상당히 이름이 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추가 수익을 노린다면 볼린저 밴드 교육 한번 할게요. 볼린저 밴드. 여러분 그 PDF 다 받으셨죠? 그렇죠? PDF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실전 차트 비법 에퀴녹스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퀴녹스가 뭐죠? 이게 뭐냐면 해와 달이 겹치는 달인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불균형이 균형으로 맞춰지는 때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히 말하면 스윙 매매의 기본입니다. 갑자기 균형에서 추세를 일시적으로 이탈하면 이게 다시 균형으로 복귀하는 거. 이게 제가 노리는 매매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혹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낙주 매매라고 하죠. 그렇죠? 낙주 스윙 매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스윙 투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으로. 그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단 뭐 유료 자료도 있어요. 무료 자료로 다 드리는 거는 물론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유료 자료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볼린저 밴드나 이런 부분은 무료 자료에 다 있어요. 그럼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볼게요. 이게 페이지 수가 안 적혀 있네. 볼린저 밴드 어디쯤 있을까요? 10이니까 MACD 오실레이터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 이거는 왜냐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30만 원짜리 그 유튜브 강의, 인터넷 강의에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런 내용이 제 자료에는 있으니까 이게 무료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볼린저 밴드 한번 볼게요.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그렇죠? 주가는 95.44%가 일정한 밴드 내에서 움직이더라. 그래서 그게 밴드라는 거예요. 밴드. 밴드 밖에서 움직이는 나머지 4.56, 그러니까 100에서 100%에서 95.44%를 제외한 4.56%는 뭔가 추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거라다 읽을 수 있냐면 우리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표준 편차 이런 거 그림 하나 그려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데, 자, 볼린저 밴드를 갖다가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죠. 볼린저 밴드와 표준 편차 제일 먼저 나오네. 볼린저 밴드와 표준 편차를 한번 보시면 요런 거죠. 이런 거예요. 요런 거에서 보통 이렇게 2차 그 신뢰도까지 하면은 거의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2차 신뢰도가 95.5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 안에서 놀더라. 주가가 상승 추세가 있으면 그 추세의 일정 부분 위아래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추세를 벗어나면 상승이나 하락으로 주가가 튀더라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한번. 자,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죠? 이 부분을 궁금하시는 분들께,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볼린저 밴드를 알았을 때 진짜 와, 저는 신세계를 만난 것 같았어요. 진짜 볼린저 밴드만큼 진짜 위대한 그런 차트가 없다. 근데 이게 지나 보면은 공부해서 수익 낸다 이런 분들 있죠. 제가 보기에 힘듭니다. 물론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냥 연평균 10%는 가능해요. 공부해서 수익 내는 거는 연평균 10%는 가능합니다. 시장이 좋을 땐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지수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얼마나 올랐나요? 올해 한 30% 올랐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도 30%는 나야 돼요.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마이너스죠. 그쵸? 이렇게 되면은 연평균 그냥 8%입니다. 8%. 그러니까 연평균 10%는 되게 잘하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계속 2%의 초과 수익을 낸다 하는 건 되게 잘하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의 90%는 연평균 수익을 못 따라가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수익을 낸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네. 물론 그냥 한 10% 정도 낼 수 있어요. 10%에 만족하시는 분은 그냥 하시면 돼. 공부하시면 돼. 그리고 이 자료가 되게 좋은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주가의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가 꽤 유용하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낭패를 본다. 자, 이제 뭐 이런 주식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볼린저 밴드 위에 닿으면은 이게 볼린저 밴드거든요. 볼린저 밴드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 있고 녹색 있고 그리고 파란색 있죠. 네. 그럼 물론 파란색은 주가가 안 좋을 때 파란색 밴드겠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위에 닿으면 매도하고 밑에 닿으면 사고, 밑에 닿으면 사고, 위에 닿으면 사고. 어떤 때는 이제 중간선까지 반등하면 매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중간중간에 애매할 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럴 때 사면 되겠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대로 하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돈을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볼린저 밴드를 갖다가 실제 투자에 적용하면 돈을 법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못 벌어요. 그런데 다만 제 투자법을, 제 투자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활용하면 꽤 유용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경우는 이런 차트를 제가 찾은 거예요. 이런 차트를. 여기 이거하고 안 맞는 차트가 훨씬 더 많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 여기서 못 팔았는데 위에 닿아야 되는데 왜 안 닿지? 그리고 여기서 이거 닿은 거 아니야? 그런데 지나보면 또 빠진단 말이죠. 여기서 만약에 파란 선에 닿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았는데 왜 빠지지? 네, 그래서 멘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볼린저 밴드는 나랑 안 맞아. 다 사기야. 주식 투자나 사기꾼이야.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볼린저 밴드 꽤나 괜찮은 차트예요. 뭐 여기서 이제 예로 들어드린 차트가 KTNG예요. 그래서 요거대로 하면은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런 차트를 찾은 거예요. 조금 더 약간 이론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는 뭐냐면 중심선이 20일 이평선이에요. 이 중심선이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상한선은 중심선에다가 표준편차 곱하기 2 한 개 상한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표준편차 있잖아요. 그래프. 네. 이거에 곱하기 2를 갖다가 한 개 여기서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이라고 해요. 상한선은 어쨌든지 요 안에서 움직이더라. 그래서 통계치를 낸 거예요. 통계치를. 통계적으로 95%는 요 위 아래서 움직이더라라는 게 그 사람의 통계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통계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결국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이동평균선에서 발전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발전된 게 MACD 가고 또 볼린저 밴드 가고
내내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상한선은 요거고 하한선은 요거다. 상한선은 높은 거겠죠, 그렇죠? 예, 하한선은 뭐 아래쪽 하단인 거고 중심선이 20일 이평선이라는 거. 자,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표준 편차의 2배를 더하거나 차감한 밴드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무려 95%라는 거예요. 95%. 밴드를 벗어나면 추세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 그래서 추세에 급격히 진행되거나 꺾이거나 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자, 2배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하면 그때의 주도주가 계좌에 싼 가격에 담겼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걸 갖다가 거의 끝까지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뽕을 뽑는다고. 예? 뽕 뽑을 때까지 가져가서 극대화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만약에 올인한다고 그러면 6개월에 2배가 아니고 6개월에 한 6배 7배 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계좌에서 한 10% 20%만 이런 주식이 있어도 그래도 6개월에 2배가 난다는 거예요. 물론 시장이 좋으니까 지금은 더 빨리 났겠죠. 시장이 안 좋으면 뭐 6개월에 더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시장은 6개월에 2배를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5%는 여기서 움직이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서 추천주가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위로 뚫을 때 이게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주도주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이 사람 왜 SK스퀘어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왜 안 팔지? 그럴 때 한번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갑자기 위로 확 치고 올라가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주도주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걸 뭐 저한테 뭐 이거를 더 사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 더 사라고 얘기 안 해요. 네.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변동이 작을수록 밴드 폭은 뭐 좁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클수록 밴드 폭이 넓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볼린저 밴드 매매법, 볼린저 밴드 아까 보여드렸죠. 위에 닿으면 매도, 밑에 닿으면 매수. 간단해요. 네. 그리고 중간선이 내려가면은 중간선이 22평선이니까 네. 상승 추세. 중간선이 올라가고 있으면 상승 추세, 그렇죠? 21선이 중간선이 내려가고 있으면 하락 추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에는 21이평선이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적용할 확률이 높다 이런 내용이죠. 볼린저 밴드를 크게 이탈할 때 이럴 때가 매수 매도 신호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십니다. 자, 볼린저 밴드도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차트를 갖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차트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예요. 보조지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세요. 차트를 갖다 보고 매수하냐? 100% 아닙니다. 네, 차트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뭐 제가 매수하는 타점이 안 나와요. 리가 캔바이어 이거 차트 보고 왜 매수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차트 보면 뭐 매수하는 게 나오나요? 이것도 뭐 더 MACD 오슬레이터도 더 하락하는 거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오늘 뭐 아침에 시초가에 매수한 거는 무언가 제가 뭐를 느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네. 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확 치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이제 어제 매수했잖아요. 어저께.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뭐 차트 보느냐?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은 수급 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수급으로 봐도 뭐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독특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 시스템을 갖다 갈고 닦았기 때문에 손절도 안 하고 대형주로 꼬박꼬박 타점을 잡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볼린저 밴드를 그럼 우리 한번 보자. 한번 SK 스퀘어를 한번 볼게요. SK 스퀘어를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갖다 한번 해보면 지표 추가 볼린저 밴드. 자, 그럼 어떻습니까? 볼린저 밴드를 여기서 지금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치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치고 올라가고. 이게 정말 강하지 않는다면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는다니까요. 대부분 다 닿으면 내려가요. 근데 이거 갖다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차트가 볼린저 밴드가 확 줄어들었을 때 이때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주식이 추매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응집을 갖다 했을 때가. 그래서 제가 SK 스퀘어를 갖다가 제가 14만 원에 추매를 했죠.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이때 14만 원에 제가 신규로 매수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단타도 진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럼 이제 여기서 볼린저 밴드 만약에 볼린저 밑으로 이탈하는 건 별로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낙주 매매이기 때문에 밑으로 뭐 내려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리가켄 바이오를 갖다 낙주 매매를 갖다가 한번 했을 때 보시면 이때가 제가 리가켄 바이오로 낙주 매매했을 때예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쵸? 갑자기 14만 원에서 9만 원까지 폭락했을 때 제가 10만 원 내려갔을 때 여기서부터 낙주 매매를 시작을 했죠. 근데 리가켄 바이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추세를 밑으로 크게 내려간 거죠, 그쵸? 이게 그 낙주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할 때 들어갑니다. 혹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손절할 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차트 보는 게 완전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교재를 만들 수도 없고 왜냐면 워낙 예외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교재나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을 보자 한번. 우리가 2번 계좌가 있잖아요. 2번 계좌. 2번 계좌가 뭡니까? 만약에 본 계좌를 80% 정도 하고 2번 계좌를 한 20% 정도 한다고 하면 2번 계좌를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를 갖다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럴 때 2번 계좌에서 예를 들어서 5% 정도 더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가끔씩 보유 종목을 단타 신호 드리잖아요. SKA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단타 신호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그럼 어때요? 그런 거 갖다 2번 계좌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2번 계좌를 갖다가 여러분들 2번 계좌를 갖다가 아무 주식이나 하지 말고 보유 종목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주식이 이론은 쉬워요. 이론은 쉬워요. 네, 실전은 어렵습니다. 주식이 원래 그래요. 항상 잘 가더라도 만에 하나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